노동 분쟁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로법이라는 게 사실 입장 차이가 있겠죠. 고용주 입장이냐, 고용인 입장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이제 입장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노동 분쟁의 시작과 처리 과정 절차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에 우리가 조금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쟁에 개입이 되는 경우가 고용주분들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세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인플루먼스 스탠더드 브랜치에 있는 컴플레인트 폼일 수도 있고요. 네. 워크세이프 관련해가지고 컴플레인트 폼일 수도 있고요. 인권재판소에 제출된 컴플레인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정에 제출된 소장일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서들 아니면은 이제 디맨드 레터라 그래서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하는 그런 편지를 들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뭐 어떤 폼이나 그냥 편지 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법이다. 리걸 레터 같은 거. 그럼요. 리걸 레터죠. 이게 법이다.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보상금인데 주지 않았다. 안 주면 소송하겠다. 편하게 얘기해서 이제 프라이빗 네고시에이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이제 협상의 형태라고 보시는데요. 보통 소송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관련 행정기관에 컴플레인트 넣기 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나 먼저 한번 편하게 해서 간을 보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소송이라는 게 고용주분들에게도 당연히 어렵고 해고당한 고용인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답을 볼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장 먼저 놓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진정서 먼저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인플루먼스 스탠더드 브랜치에 나와 있는 그 양식을 통해서 네. 고용인이 그걸 작성해서 제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인플루먼스 스탠더드 브랜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기준한다면? 일단은 고용인이 컴플레인트 폼, 그러니까 컴플레인트를 제출을 하면은 네. 그게 몇 달 동안은 그냥 그렇게 있어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요. 네. 그 몇 달 있다가 인플루먼스 스탠더드 브랜치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컴플레인트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용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상을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다. 얘기를 해요. 고용인 입장에서도 반박하는 서류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이제 답변을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인플루먼스 스탠더드 브랜치에서 이제 레졸루션 미팅이라 그래서 협상을 좀 주도하고 협상을 좀 많이 유도하는 편이에요. 중재를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비용상으로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변호사 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런 레졸루션 미팅이라는 중재하는 그 미팅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동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라우트라 그래서 서로 이제 본인들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할 만한 이제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요. 그러고 난 후에는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라 그래서 그 조사관이 조사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증거물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서 브랜치에 보내는 거죠. 그럼 브랜치가 이제 디터미네이션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리포트와 이제 관련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판결이 또 억울하다,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중재 기간 동안은 합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디터미네이션까지 갔을 때도 항소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합의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법 자체가 직원 아니면은 이제 고용인 위주의 법들이 사실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계약서라든지 이제 페이스톱이라든지 이 모든 이제 수리적인 그런 증거물이 뭔가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고용인의 이득을 위해서 해석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걸 비즈니스 케이스로 보라고. 사실상 이 금액을 주고 협상을 하는 게 변호사를 계속 고용해서 싸워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드려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리스트 중에 WCB 근로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WCB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근로 환경 자체가 안전하냐 안 하냐. 근로 환경 그렇겠네요. 환경 자체가 안전하냐 안 하냐 아니면 여기서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에 관해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두 번째로는 Prohibited Action Complaint라고 하는데요. 근로 환경 자체에서 Workers' Compensation Act에 있는 그런 권리들을 내가 집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WorkSAPC에 컴플레인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이 뭔가 안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고용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날을 해고를 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복성 해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컴플레인트를 이제 받고요.
근로 환경 관련된. 근로 환경, 그리고 이제 안전, 그리고 건강. 오케이. 예. 뭔 얘기인지 알겠네. 예. 뭐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보통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WCB 그러면은 뭐 일하다 다쳤을 때 뭐 이런 거니까 맞아요. 환경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왜냐면 다치기 전에 네.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 다칠 것 같아. 이거 좀 해결해줘. 라고 했는데 내가 귀찮게 왜 그런 거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너랑 더 이상 일 못하겠어. 해고야. 네, 맞아요. 자, 이게 오늘 이제 얘기가 근로법이고 고용주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 부분이 어떤 이제 느낌이냐면은, 이 큰 회사들, 적어도 미디엄 사이즈 되는 회사들이나 직원들하고 계약 쓰지. 난 그래봤자 스몰 비즈니스인데, 뭐 누가 쓰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로, 아니, 나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다. 네. 나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뭐 귀찮게 직원들 자꾸 바뀌고 하는데 그때마다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 따로 써야 되느냐. 사실은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서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또 변호사님에서도 보잖아요. 이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 있다 없다 큰 차이가 있죠. 편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예. 네.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고용인 분들께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문제점들을 받아줄 수 있는 행정기관이 참 많아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고용주분들이 참 캐나다에서 비즈니스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기관들이 다 고용인 위주로 돌아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나마 고용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예요. 네,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 네,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고용주의 이제 책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네, 맞아요. 네, 여러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대시장적 문제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끌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참 중요합니다, 진짜. 방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노티스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노티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해고시 노티스. 해고시 노티스요. 무조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노티스인데요. 그 노티스 시간을 못 줄 것 같으면은 그 노티스에 상관하는 금액을 주는 게 그게 이제 캐나다의 법이고요. 그거는 뭐 사실 계약서 있냐 없냐 떠나서 계약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법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부당 해고를 얘기할 때 결국에는 내가 노티스 못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노티스를 받았지만은 내가 받은 노티스가 리즈너블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적당한 노티스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하는 노티스를 어떻게 정하느냐? 극과 극일 수 있는 금액들을 조절하는 게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예요. 그리고 계약서가 잘 쓰여져 있다면은 그 노티스 금액 자체를 사실상 임플리먼트 스탠다드 액트에 있는 이제 미니멈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실상 판례법에서 허용하는 이제 최고치를 맞아. 판례법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이 부분에서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한국분들 저한테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가족처럼 일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분쟁이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쌍방의 권리 또 이제 의무를 규정 짓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계약서가 또 그런 역할이죠. 그게 계약서니까요. 특별히 근로관계에서는 더 중요한 게 법정에서 근로관계 자체를 사실은 갑을관계로 봐요. 고용주가 갑이다, 고용인이 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법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의 중요성만 아셔도 고용주 입장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맞는 인플로이먼트 컨트랙트 템플릿을 변호사님과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규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담을 받고 또 그걸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계속 사용하면 되죠. 경비와 시간이라는 게 처음 만들 때 에너지를 쓰면은 그걸 계속 사용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이 근로기준법이 사실은 다가 아니다. 사실 이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고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컨트랙이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계약서가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법에 익숙해지시고. 맞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많이 또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고용주 오늘 고용주 입장이니까 고용주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민 생활 우리가 하면서 근로법 하면은 꼭 알아야 될 부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